안녕하세요. 밥상 미디어 봉사단 이야기꾼 홍명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독감 예방 주사는 맞으셨나요? 오늘 식사는 잘 하셨어요? 그리고 드시고 있는 약은 잘 챙겨 드셨나요?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는 더욱 더 조심하셔야 해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쥐의 사익감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호접판서 정홍순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부터 청렴결백이라고 하면 벼슬아치들의 욕심 없고 깨끗한 몸가짐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호접판서 정홍순이라는 사람은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대요. 호접판서는 지금의 재무부 장관쯤 되는 벼슬인데요. 가정살림도 빠짐없이 넉넉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정홍순에게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딸이 혼례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정홍순의 부인은 이것저것 준비할 생각에 마음이 바빴는데 정작 정홍순은 딸의 혼사를 잊은 듯이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래 부인이 걱정이 되어 설마 딸아이 혼사를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하고 물어보면 혹시 남들에게서 들어온 선사품으로 혼례를 치르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이요 하며 펄쩍 뛰었답니다. 사실 정홍순의 외동딸 혼례를 치른다는 소문에 혼례 선사품을 들고 오는 이들이 많았답니다. 그때마다 정홍순은 하나도 받지 않고 모두 되돌려 보냈답니다. 윗사람이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으면 아랫사람이 그만큼 괴로움을 받게 된다며 타일러 돌려보냈답니다. 혼례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자 부인은 조바심을 내며 대감께서 바쁘시면 제가 준비를 할 터이니 비용이나 넉넉히 주십시오 하니 정홍순이 그리하시오. 얼마를 주면 되겠소? 적게 잡아도 600냥은 있어야겠지요? 정홍순은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600냥이라고 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답니다. 600냥이면 최대한 줄여서 잡은 겁니다. 제대로 하자면 1000냥은 있어야 하지요. 할 수 없군. 그러면 체면상 800냥으로 하겠으니 어서 목록이나 써주시오. 하고 정홍순이 순순히 대답하였답니다. 부인이 목록을 적어주었으나 혼례 날짜가 다가와도 물건 하나도 사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초조하여 대체 어쩌시자는 것입니까? 그제서야 정홍순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아뿔싸 큰일 났구려. 부인이 적어준 대로 백방으로 사람을 놓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리 꿈을 내는지 한번 혼을 내야겠군 하며 애꿎은 남의 탓만 했답니다. 부인은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지요. 부인이 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오. 기왕 이렇게 된 일이니 아내 종을 시켜 명색이라도 음식을 차리구려. 대단히 섭섭하겠지만 모두 내 잘못이니 용서하시오 하며 부인 앞에 머리까지 숙였답니다. 부인은 어쩔 수 없어 부랴부랴 음식을 장만하고 혼수도 간신히 마련했답니다. 그러나 격에 맞추기보다는 임시로 적당히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날이라야 신부 옷은 집에 있던 나들이 오시고 음식도 여느 때 손님 맞을 분량만큼 하였답니다. 모인 손님들도 어리둥절했고 더구나 신랑은 실망이 대단했답니다.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고 남의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신랑은 마치
거지 취급받는 듯이 모욕을 느꼈답니다. 게다가 신랑 집은 가문은 좋았지만 당시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답니다. 그러나 정홍수는 호접하면서 딸이 빨래한 옷을 입고 시집갔다는 소문에도 못 들은 척 전과 다름없이 태어났답니다. 신랑은 견디기가 어려웠으나 그보다 더한 것은 가끔 처가에 찾아가도 정판사는 사위를 별로 반겨주지도 않고 때가 아니면 식사도 얻어먹지 못하였답니다. 오히려 왜 온다고 연락하지 않았나, 우리 식구들 밥만 하였으니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답니다. 이렇게 쫓겨난 후에 무안하고 분해서 다시는 처갓집에 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한 3년 동안 처가 문전에는 얼씬도 안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판서는 사위와 딸 내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자 부친이 장인이 아무리 그래도 너는 자식의 도리를 해야 한다. 어서 가보아라 해서 사위는 마지 못해 처가댁으로 갔답니다. 정판사는 딸 내외를 데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큼직한 기와집을 가리키며 자 어떠냐, 이만하면 너희 내외는 고사하고 여남은 식구가 편히 살 수 있겠지? 하고 말하며 혼자 싱글벙글했답니다. 사위는 얼핏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예? 하며 장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안은 밖과 안이 모두 깔끔했고 또 방마다 세간살이들이 짜임새 있게 들어있고 뒤쪽 곳간에는 양식도 그득하게 쌓여 있었답니다. 사위와 딸은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던 정판사는 껄껄 웃으며 딸의 등을 두드리며 보았느냐? 이 집은 오늘부터 너희가 살 집이다. 애초 너희들 혼례 때 쓰고자 생각했던 800냥을 가지고 너희들의 살림을 장만한 것이니 그간 섭섭했겠지만 한때의 체면만 생각하고 그 돈을 다 없앴다면 오늘 이런 집은 없었을 것이다. 사사로운 일뿐 아니라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로 낭비를 피하고 장래를 위한 저축에 힘을 써야 하느니라. 그 후 사위도 장인의 뜻을 따라 청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허례허식을 피하고 근검전략하며 살라는 교훈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안녕히 계세요. 밥상미디어 봉사단 이야기꾼 홍명자였습니다.